여러분, 쿠팡 해킹 사건 이후로 제 상담실에 전화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다들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비밀번호는 바꿨는데 이제 뭘 해야 하냐고요? 저는 25년간 디지털 보안과 금융사기 예방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건의 보이스피싱 사례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72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쿠팡에서 3,330만 명의 정보가 털렸죠. 여러분,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다 노출됐어요. 범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께 전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벌써 전화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게 사기인 줄 모르고 넘어가십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들이 여러분 이름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이 최근에 뭘 주문했는지까지 알고 전화하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조심하세요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화가 오고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실전 대응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내일 당장 걸려올 수 있는 사기 전화를 못 막으실 수도 있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이미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받으신 분 계신가요? 얼마 전에 72세 김순희 님이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쿠팡 해킹 사건 이틀 후에 전화 한 통을 받으셨대요. 여보세요 하니까 상대방이 쿠팡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 혹시 방금 아이폰 2대 주문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김순희 님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상대방이 고객님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누가 불법으로 주문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취소 안 하시면 200만 원이 결제됩니다. 라고 했대요. 김순희 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김순희 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최근에 쿠팡에서 뭘 샀는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배송받은 주소까지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진짜 쿠팡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로 온 링크를 눌렀고 거기서 개인정보를 입력했어요. 다행히 김순희님 아드님이 집에 계시다가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막았습니다. 만약 5분만 늦었으면 통장이 텅텅 비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쿠팡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됐다는 걸 범죄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총공격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남의 일 아니에요. 제가 상담한 사례만 해도 지난 일주일 동안 47건이었습니다. 평소에 5배가 넘어요. 나이는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고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비밀번호 바꾸는 건 기본이고요. 이제는 전화 올 때 어떻게 대응하고 스마트폰 보안을 어떻게 설정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완전히 마스터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안전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 설정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어떤 수법으로 접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쿠팡 고객센터를 사칭하는 전화가 지금 가장 많이 오고 있어요. 전화가 오면 고객님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누군가 고객님 명의로 물건을 주문했으니 확인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문 취소하려면 링크를 눌러달라고 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절대 링크를 누르시면 안 돼요. 제가 만난 68세 이영자님은 이런 전화를 받고 링크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휴대폰이 이상하게 작동하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악성 앱이 깔린 거였습니다. 그 앱 때문에 이영자님 휴대폰에 오는 모든 문자 메시지가 범죄자에게 전달됐어요. 인증번호까지 다 넘어간 거죠.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올해만 2만 3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쿠팡이라고 하는 전화가 오면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쿠팡 앱을 열어서 고객센터로 전화하세요. 쿠팡은 절대 먼저 전화해서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90%는 막을 수 있어요. 자녀를 사칭하는 전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게 쿠팡 해킹으로 배송지 정보가 다 털렸잖아요. 범죄자들은 여러분이 누구한테 뭘 보냈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따님한테 건강식품을 보냈다면 범죄자는 여러분 따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엄마 나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 돈 좀 보내줘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AI로 따님 목소리랑 비슷하게 만들어요. 75세 박철수님이 바로 이런 전화를 받으셨어요. 아들이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급하게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대요. 박철수님은 아들 목소리 같아서 바로 송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하다 싶어서 끊고 직접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은 그런 전화 한 적 없대요. 아슬아슬하게 막은 거죠.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이런 자녀 사칭 사기가 올해 들어 3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응법은 간단합니다. 자녀가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끊고 직접 전화하세요. 급하다고 해도 5분은 기다릴 수 있어요. 진짜 자녀라면 이해할 거고 사기꾼이라면 그 사이에 포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분들과 비밀 암호 같은 거 정해두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경찰을 사칭하는 전화는 더욱더 교묘해요. 여보세요, 서울 강남경찰서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금 조사 중이니까 통장 잔액을 안전한 계좌로 옮기라고 합니다. 심지어 경찰청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만들어요. 이게 발신번호 조작이라는 기술입니다. 제가 상담한 71세 최명숙 님도 이런 전화를 받으셨어요. 상대방이 경찰관 이름과 계급까지 정확하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진짜인 줄 알고 통장에 있던 돈 1,200만 원을 다 옮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계좌는 범죄자 계좌였어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런 경찰 사칭 사기 피해액이 연간 5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경찰은 절대 전화로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면 직접 경찰서로 오라고 해요. 전화로 계좌번호 알려달라는 것도 100% 사기입니다. 의심되면 112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많아요. 은행에서 전화 왔다고 하면서 쿠팡 해킹 때문에 고객님 계좌가 위험하니 보안 강화가 필요하대요. 그러면서 앱을 하나 깔아달라고 합니다. 절대 깔면 안 돼요. 그게 바로 해킹 앱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65세 정미선 님이 이런 앱을 깔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앱을 깔자마자 휴대폰 화면이 이상해지더래요. 그리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은행 직원이 이상한 거래를 발견하고 막았어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시니어들이 이런 앱 설치형 사기에 가장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은행은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아요. 보안 강화가 필요하면 은행 앱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낯선 앱 설치 요구는 무조건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택배 기사를 사칭하는 문자도 조심해야 해요. 쿠팡 해킹으로 여러분이 뭘 주문했는지 범죄자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고객님 택배가 도착했는데 주소가 불명확합니다. 여기 링크로 주소 확인해주세요 라고 문자가 와요. 링크를 누르면 또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아는 79세 한영희 님이 이 문자를 받고 링크를 눌렀어요. 주소를 입력하고 이름도 쓰고 전화번호까지 넣었대요. 그날 저녁부터 이상한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다 사기 전화였어요. 개인정보가 또 유출된 거죠. 우체국 통계를 보면 이런 택배 사칭 문자가 하루 평균 15만 건씩 발송된다고 합니다. 택배 관련 문자가 오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직접 택배 회사 앱에서 확인하세요. 쿠팡이면 쿠팡 앱에 들어가면 배송 상황이 다 나와요. 굳이 문자 링크를 누를 이유가 없습니다. 카드사를 사칭하는 전화도 급증했어요. 고객님 카드가 해외에서 불법 사용됐습니다. 지금 바로 카드를 정지해야 하니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요. 절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카드사는 이미 카드 번호를 알고 있어요. 다시 물어볼 이유가 없죠. 69세 오순자님이 이런 전화를 받고 카드 번호를 알려줬대요. 그 후 30분 만에 카드로 300만 원어치가 결제됐습니다.
다행히 카드사에서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막았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카드 정보 유출 피해가 연간 8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카드 관련 연락이 오면 끊고 카드 뒷면에 있는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하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는 예방법과 스마트폰 보안 설정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모든 비밀번호를 바꾸는 겁니다. 쿠팡만 바꾸면 안 돼요. 네이버, 카카오, 은행 앱, 카드 앱 전부 다 바꾸세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서 쓰거든요. 쿠팡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다른 곳도 위험합니다. 비밀번호는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섞어서 10자리 이상으로 만드세요. 생일이나 전화번호는 절대 쓰지 마시고요. 제가 만난 73세 박동철님은 모든 사이트에서 똑같은 비밀번호를 쓰셨대요. 한 곳이 뚫리니까 전부 다 뚫린 거예요. 은행 계좌까지 위험해졌습니다. 다행히 미리 발견해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정말 아찔했다고 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중 67%가 같은 비밀번호를 3개 이상 사이트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휴대폰 잠금 설정을 반드시 켜두세요. 비밀번호나 지문 인식, 얼굴 인식 중에 편한 걸로 설정하시면 돼요. 설정 방법은 휴대폰 설정에 들어가서 보안이나 잠금 화면을 찾으시면 됩니다. 거기서 화면 잠금 방식을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6자리 숫자가 제일 간단해요. 제가 상담한 76세 김옥수님은 휴대폰에 잠금을 안 해두셨대요. 식당에서 휴대폰을 잠깐 놔두고 화장실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누가 휴대폰을 만졌어요. 나중에 보니 이상한 앱이 깔려 있더래요. 잠금만 해뒀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휴대폰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연간 1만 5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만 앱을 다운받으셔야 해요. 문자로 온 링크나 인터넷에서 직접 다운받는 건 위험합니다. 특히 보안 강화, 속도 개선 이런 이름의 앱들은 대부분 가짜예요. 70세 송미숙님이 문자로 온 링크를 눌러서 앱을 깔았대요. 보안 업데이트라고 해서 믿었는데 알고 보니 악성 앱이었어요. 그 앱이 송미숙님 휴대폰을 완전히 장악해서 통화 내용까지 다 빼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악성 앱으로 인한 피해가 올해만 3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소액 결제 한도를 낮추거나 아예 차단하세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바로 해줍니다. 또는 통신사 앱에서도 설정할 수 있어요. 한도를 0원으로 설정하면 휴대폰으로는 아무것도 결제가 안 돼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안전합니다. 제가 아는 68세 이정희님은 소액 결제 한도가 30만 원이었대요. 어느 날 휴대폰이 이상해지더니 30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가 왔어요. 범죄자가 악성 앱으로 소액 결제를 한 거였습니다. 한도를 낮춰뒀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 통계를 보면 소액 결제 사기 피해액이 연간 2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은행 앱에서 이체 한도를 낮추세요. 하루 이체 한도를 100만 원이나 50만 원으로 설정해 두시면 설령 해킹당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은행 앱 설정 메뉴에 들어가면 이체 한도 설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원하는 금액으로 조정하시면 돼요. 72세 홍순덕님은 이체 한도를 500만 원으로 해뒀대요. 해킹당했을 때 범죄자가 500만 원을 다 빼갔습니다. 한도를 100만 원으로 해뒀으면 400만 원은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이체 한도 설정을 해둔 사람은 피해액이 평균 60% 줄어든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휴대폰에만 저장하지 말고 USB나 컴퓨터에도 백업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인증서 비밀번호는 절대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하지 마세요. 해킹당하면 다 보입니다. 제가 상담한 74세 김영란님은 인증서 비밀번호를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뒀대요. 해킹당했을 때 범죄자가 그 메모를 보고 인증서를 사용한 겁니다. 은행 계좌가 완전히 털릴 뻔했어요.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인증서 도용 사고가 연간 5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백신 앱을 설치하세요. 알약,
비산 모바일 같은 무료 백신 앱이 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하세요. 악성 앱이 깔려 있으면 찾아서 지워줍니다. 69세 최수진님은 백신 앱을 깔고 검사를 했더니 악성 앱 3개가 발견됐대요. 본인도 모르게 깔려 있던 거예요. 백신 앱이 다 지워져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통계를 보면 백신 앱을 사용하는 사람은 악성 앱 감염률이 80% 낮다고 합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는 바로 삭제하세요. 특히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절대 누르지 말고 바로 지우세요. 은행, 카드사, 택배회사에서 왔다고 해도 일단 의심하시고요. 직접 해당 기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7세 윤영자님은 택배 문자를 받고 링크를 눌렀대요. 그 후로 이상한 문자가 계속 왔어요. 개인정보가 또 유출된 거죠. 문자만 안 눌렀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스미싱 문자가 하루 평균 50만 건씩 발송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신용정보 조회를 하세요. 올크레딧, 나이스 지킴이 같은 앱에서 무료로 본인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내 이름으로 대출이 나갔는지, 카드가 발급됐는지 확인하세요. 이상한 게 있으면 바로 금융회사에 신고하시고요. 제가 아는 71세 강민호님은 신용조회를 했더니 본인이 모르는 대출이 있더래요. 범죄자가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은 겁니다. 빨리 발견해서 신고하고 막았어요.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개인정보 도용 대출이 연간 2,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10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안전은 크게 높아집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보고 배운 모든 걸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쿠팡 해킹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범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배운 대로만 하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잘못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클릭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수천만 원을 잃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방심했고 결국 당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자가 아무리 교묘하게 접근해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아요. 전화가 와도 침착하게 끊고 문자가 와도 링크를 누르지 않고 의심스러우면 바로 확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재산은 안전하게 지켜져요. 마음의 평안도 유지되고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로 휴대폰 잠금 설정을 확인하세요. 안 돼 있으면 바로 켜세요. 그리고 비밀번호 하나만이라도 바꾸세요. 쿠팡 비밀번호를 이미 바꾸셨으면 오늘은 은행 앱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킵니다. 여러분 가족들한테도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더욱더 중요해요. 이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 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안전해져야 범죄자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당장 어떤 걸 실천하실 건가요? 비밀번호 바꾸기인가요? 휴대폰 잠금 설정인가요? 아니면 가족들한테 알려주기인가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